네. 투자 with the star. 뭐 투자도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네, 투자. 그렇습니다. 예. 잘 만들었어요 영상을.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저기 광고에 우리 정말 활약을 해주셨다는 장우석 부사장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슈카님만 보이네요. 아, 여러분들 아직도 믿겼는지 모릅니까? 네. 많이 보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 제 뜻을 기대하도록 모르시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오후 7시 7시 합니다. 예, 예. 한프로 TV에서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저희가 룰루레몬 실적 얘기했었는데 정말 체감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지난주 주말에 그 커네티컷에 이제 네. 상점을 쭉 지나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룰루레몬만 그냥 꽉 찼다.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 네. 카운터에서 이제 계산하고 나가려는 사람, 그냥 애플보다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2%인가 증가했죠. 가이던스도 높이고 그래서 진짜 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저희 주위 저도 작년에 미국 갔을 때 그 남성복을 세일을 해서 바지를 하나 샀는데 네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되게 그 사시는 분들 사용하는 분들마다 좀 고가긴 하지만 네. 다 그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역시 그 제품을 써보고 경험을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상당히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룰루레몬 매장이 있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강남 어디 백화점에도 있군요. 있고. 거기도 줄을 서나요? 사람들 많아서? 줄 서는 건 아, 못 줄 봤던 서는 것 못 같아요. 봤다. 예, 줄 서는 우리 또 우리나라 분들은 직구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구죠. 직구로 해서 예.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룰루레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주식 사기 전에 한번 체험을 뭐 사지 않아도 가서 입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체험을 네. 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할 텐데 이남우 좋은 주식 연구소 콘텐츠의 인기가 날로 달로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어제 올리셨던 국민연금 해외 비중 이 영상 보고 왔거든요. 아, 네. 네네. 인터뷰 계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2개를 이제 올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네. 해외 주식 비중을 현재 28%에서 40%로 전격적으로 올린다. 근데 어느 정도 올리는 거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조금 더 그 비중을 높이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결국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한테도 그 팩트를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연금이라는 국민연금도 이제 해외 비중을 높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배경하고 설명을 드렸고, 왜냐하면 네. 많은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국민연금 그 가입자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이제 올리는 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칭 슈퍼개미라고 서로 얘기하는 분들 별로 안 믿어요. 그분이 뭐 진짜 돈이 있는지 진짜 슈퍼개미인지는 모르는데 진짜 검증이 되고 숫자로 확인된 가장 성공한 개인 투자가 네.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을 네, 네. 모셔서 이제 내일 올라가는데 이분은 2015년에 5% 지분 취득하면 공시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2천억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성과도 좋고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해주신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어떻게 종목을 고르고 지분을 취득하냐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면 항상 뭐든지 망친다. 그래서 일단 아주 조금 주식을 사고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3년, 4년 관망을 한대요. 점진적으로 사고. 그래서 이분은 뭐 20년 이상 들고 있던 그런 회사도 있고 그래서 투자에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급하게 덤빈다. 그래서 저희 그 구독자, 청취자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실제 종목 몇 가지를 갖고 저희가 또 예로 그분이 왜 좋게 보시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도 많이 배웠고 아주 재미있는 그 영상입니다. 네. 어. 영상 토요일 네, 내일 업로드? 올라갑니다. 내일 네. 업로드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네, 구독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시장 이야기부터 좀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 시장 관련해서 이분의 발언이 약간 또 좀 문제가 좀 됐었어요. 어떻게 이제 보셨어요? 월가의 황제라는 그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드가 뭐 지난 몇 달 사이에 경제 관련돼서 밀당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시장의 임팩트는 이분이 미국의 최대의
금융기관의 수장을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파웰보다도 경험이 더 많고 이분이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주목해야 되는 면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워낙 화두니까 이 파월의 의장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근데 이분이 1분기 실적이 발표될 4월 말에는 상당히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 충당금도 좀 쌓았죠. 근데 지난주에 JP 모건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오히려 이자 순이익을 상향 조정을 하고 소비자가 강해서 경기 리스크는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이분이 이제 그저껜가 이제 발언을 했을 때 조금 본인의 의도와는 틀리게 너무 미국 경기를 낙관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본인이 약간 또 그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장 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 유가가 150에서 175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분 얘기를 쭉 정리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폭풍이 다가오는데 이게 허리케인급인지 일상적인 폭풍인지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채권을 본격적으로 매각할 거 아니에요.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 QT를 연준이 하는데 지구상에서 우리가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제 그러한 지금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아무도 예견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끝에 얘기한 게 bright cloud 상당히 그 아름다운 구름들이 여기 또 반면에 있는데 소비자들은 상당히 건전하고 고용 시장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도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코멘트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이 내용을 보고 맥락을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시장에서 이분이 되게 또 경계의 목소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분 얘기 때문에 주초에 조금 빠졌었죠, 맞아요. 약간. 네. 보도된 내용에는 사실 이게 허리케인급의 샌디다 하고 이렇게 방점을 둔 것처럼 이렇게 헤드라인도 많이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기자들이 끝에까지 안 읽었겠죠. 내용에 보면은 이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그러니까 했던 실제 여기 겁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반면에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네. 그 미국 경기 관련된 요소도 많아서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이분이 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주요 그 몇 주만 읽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제이미 다이먼 성향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워낙 뭐 예. 그 성공한 그 은행 경영자고 그다음에 실제 뭐 올해랑 내년에 은행 기본 비즈니스를 좋게 본다는 건 경기 침체가 오면 은행 비즈니스의 여신이 부실화가 되기 때문에 망가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본 가정을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만 그걸 베이스 케이스로 보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네. 좀 정정해드릴 부분이 있는 게 우리 이남우 교수님이 룰루레몬의 레깅스를 구입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레깅스 아니 통아저씨도 룰루레몬에는요. 아니고요. 뭐 입으실 수도 있죠. 입을 수 있죠. 있는데. 일반적인 뭐 재킷, 팬츠, 그러니까 레깅스 말고 팬츠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제품들이 그런 우리가 많이 예, 없어서 예.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아 드립니다. 레깅스 뭐 바지가 예. 통이 큰 넉넉한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미국 경기나 현재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와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택 관련한 금융 비용이 지금 최근에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그런 금융 경제 뉴스가 뭐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네. 뉴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실제 그 CNBC에서 어느 한 그 전문가를 이제 그 불러서 실제 계산을 한 건데 3년 전인 2019년에 이제 미국 평균 집값이 30만 달러였는데 그때 네. 금리가 4.3%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그래서 매달 원금하고 이자 상환 그 하는 것이 1,200달러. 미국은 무조건 원금을 같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년에 2020년 최근에 보면 집값이 한 40만 달러가 넘었고 금리가 이제 5.5% 이제
5%를 돌파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담이 거의 2,000달러니까 보통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주택금융 비용이 67%나 급증을 했으니까 최근에 휘발유값도 올라가서 얼마만큼 서민들이 되게 어려운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실제 이러한 그 걱정 때문에 주택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반기쯤 꺾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최근 4월부터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총 수요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경기가 과열되지 않게 하는 그런 자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꼭 나쁘게 볼 것은 아니다. 예. 네. 자, 이 외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상하이 봉쇄 요 부분이 사실 다 바로미터인 유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렇죠. 과연 그렇죠. 이 뭐 궁금한 이슈 네, 관련해서는 네, 또 네. 어떻게 해결이 예, 될지가 예, 궁금한데 확실히 풀린 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상해는 이제 거의 90% 이상 네. 2,500만 인구를 가진 뭐 중국의 최대 도시죠. 90% 이상 풀렸다고 하고 여기 이제 사진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의 아주 경쾌한 연기하시는 사진인데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경기가 다시 또 본격 가동이 되면 유가의 그 기름에 대한 수요 이러한 이제 경기를 자극하는 면도 있지만 이제 공급망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어서 실제 그 국내에서는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 3, 4일 전에 폭스콘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그 제품을 제일 많이 생산 조립하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여기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급망 문제 이런 것을 거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낙관론을 이 회사 회장이 연례 주총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플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까지 매출 차질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실제 전체 IT에 대한 그런 비관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플 반도체 회사들 전반적으로 다 호재성 뉴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북경은 다시 또 이제 봉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만 상해 지역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다른 지역도 결국 시차를 두고 봉쇄하는 것이 풀릴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암시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뭐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이제 폭스콘이 이런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성 뉴스 관련해서 이제 쫙 연결해서 우리 빅테크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 또 어제 메타의 주가를 상승하게 만든 이분이 사임한 게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그동안 일을 그다지 못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뭐 그 이제 그 어제 가장 실제 미국에서 큰 뉴스는 처음에는 네. 그 셰릴 샌드버그가 메타 페이스북에서 14년 만에 이제 퇴사를 전격적으로 하는 게 네. 큰 뉴스였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이제 50대예요. 그래서 2인자지만 보통 2인자보다는 틀린 뭐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소식통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그 저커버그 창업자랑 셰릴 샌드버그가 둘이 앉아서 토론을 하고 많은 의사결정을 할 정도로 2인자 이상의 2인자인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제 결국 그 회사가 발전을 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수록 그 새로운 피가 이제 그 수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피가 최고 경영자 레벨에 별로 메타에 공급이 안 됐었는데 실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돼서 세대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분이 거의 뭐 천재에 가까운 뭐 하버드 학부 MBA를 최우등 졸업하고 구글에서도 아주 뭐 잘 나가는 사람을 저커버그가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물러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한테 나쁘진 않다. 이제 세대 교체가 된다는 얘기고 새로 후임으로 결정이 난 자비의 올리바니아 스페인 계통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엔지니어인데 스탠포드에서 MBA를 하고 한 15년 페이스북에서 했는데 약간 발탁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셰릴 샌드버그랑 비슷한 랭크에 있던 아주 최고위 사장급 임원보다는 한 단계 낮은 사람을 발탁 인사를 해서 그런 그 성장 전략을 새로 짜겠다 이제 그런 의도고 그래서 아마 어제 결국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네. 메타가. 근데 실제 이제 그 회사가 그런 것 같아요. 구글도 그렇고 많은 회사가 초기 단계에서 좀 커지면서
특히 저커버그는 이제 20대 때 회사를 막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들어가서 좀 경영을 코칭을 해주는데 그걸 어덜트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 실제 저커버그가 2008년에 구글에서 진짜 잘 나가던 셰릴 샌드버그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와서 쿨한 것만 추구하던 페이스북을 돈을 벌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오래 근무한 지 오래가 됐고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좀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후배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저도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실제 한동안은 이 사람이 월트 디즈니 CEO로 간다. 뭐 그런 다양한 얘기가 많았는데 그다음에 뭐 정치권의 그 콜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여성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니까. 근데 일단 사회이사로 이제 전환을 해서 비상임 근무를 하지만 공식적인 업무는 이제 내려놓는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 구글을 보면 여기 그 레리 페이지, 서기 브린이 점점점 그 공식적인 업무를 자리를 내놓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에릭 슈미트라는 아주 그 경험이 많은 노련한 CEO가 경험을 해서 회사를 좀 자리를 틀을 갖춘 다음에 여기 현재 CEO를 하는 순다 피차이 네. 인도계 출신을 구글 사장을 시켰다가 전체 지금 총괄 CEO를 하고 그와 동시에 모건 스탠리에서 넘버 2 역할을 했던 루스 포렛을 영입을 CFO로 해서 진짜 구글은 그 인력이 최고 인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메타가 이런 모습을 그동안 못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저커버그의 본인이 창업자고 그다음에 뭐 의결권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본인이 물러날 일리는 없죠. 그리고 본인이 있는 게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셰릴 샌드버그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지만 지금 시대는 지금 상황은 다른 리더십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것 같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변화가 이제 메타의 또 실적과 그렇죠.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일단 오늘 밤 사이에는 긍정적으로 좀 시장이 받아들여서 좀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서 박 팀장 좋았겠어요? 네, 좋았겠죠. 네, 올라서. 오늘 근데 아침에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좀 올라가다 또 빠지고 하는 모습이 나와갖고 약간 안타까운데 하여간 네. 오늘부터 올라가겠죠. 네, 좋은 네. 소식 들려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견을 좀 하향했네요. 그러니까 실제 그 며칠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메타, 구글, 스냅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아마존까지 이익도 좀 하향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팩트를 눈으로 확인하고 뒤늦게 하향 조정, 상향 조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제 오히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바닥을 좀 이런 그 종목들의 그 주가 바닥을 확인을 해주는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미리 발빠르게 애널리스트가 조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뭐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제 현금 흐름의 그 하향 조정 폭도 뭐 한 자리 1에서 한 4%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서 뭐 메타건 구글 알파벳이건 수익성이 여전히 되게 높다. 이제 그런 점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방금 전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회사가 이익을 하향 조정하다니라는 그런 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그러니까 평가하셨는지.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진짜 뛰어난 사람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 그 상장사가 경영진이 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의 어떤 기대 수준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알파벳 구글 같은 데가 그 작년 동기보다 원달러가 아니라 달러 대비 다른 통화가 3% 맞아요. 강세가 돼서 그러니까 강세가 돼서 이제 매출액이 한 3% 정도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실제 이미 애플은 2분기 매출액이 한 40억에서 80억 달러 차질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공급망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5월 말까지 실적을 추정을 기준으로
달러가 이렇게 강세이니까 매출액이 한 1% 정도 깎이고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순이익은 조금 1%보다 더 많이 덜 나오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그 좀 불확실성을 해소를 시켰고 실제 그 환의 충격이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실제 실적이 좀 덜 나와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이미 가이던스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없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역시 늘 경영진이 되게 시장하고 교감도 잘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그다음에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전문가들이 $1 환율을 놓고 그것이 마치 외국인이 그것만 보고 우리나라 주가를 투자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식을 똑같은 달러 금액으로 살 수도 있고 수출업체들은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1 환율과 외국인 투자가의 움직임을 결부시키는 것은 되게 좀 나이브한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되게 복잡하고 기업이 가령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그 장 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매출액의 뭐 50% 애플 같은 프라이싱 파워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렇죠. 또 달러가 강세가 되면 제품 가격을 달러로 좀 올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변수긴 하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그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자, 이 가운데 우리 이번 주에 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회사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나가라. 뭐 이런.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좀 역행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네. 오히려 권장하고 있고 네. 사실 그런 자유로운 예, 분위기에서 예,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예, 걸 예, 알고 예. 있는데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도 유연한 근무제도라 하면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제가 그 미국 잠깐 다녀온 다음에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 이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근무제도가 영구히 자리를 잡는 네.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사회적인 변화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일론 마스크 이제 그 테슬라 CEO는 최소한 주 40시간을 근무를 안 하면 주 40시간이라는 거는 하루 8시간이니까 점심시간 풀로 하라는 빼면 거죠? 풀 안 하면 네가 그 우리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것으로 우리는 간주를 하겠다. 그래서 약간 좀 우리 보수 그러한 좀 그 아저씨 엉덩이 같은 붙이고 바람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회사랑 테슬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회사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 회사거든요. 우리가 빅테크에서도 보면 그 애플 같은 데는 하드웨어를 아주 잘하고 하드웨어 중심인데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는 능력이 있는 데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페이스북 같은 데, 구글 같은 데는 충분히 유연한 근무 제도로 갈 수 있고 하드웨어를 하는 데들은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에서도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하드웨어 담당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이 출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틀린데 우리 이제 일론 마스크 이분의 특징이 항상 자신 있게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예외도 있다. 아주 그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내가 개인별로 승인을 하겠다. 이제 뭐 하라는 얘기인지 안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이 확실히 그 강요가 되고 집행이 된다면 테슬라가 한 8, 9% 그 인력을 전문 인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을 빼앗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몇 년 사이에 한 20%까지 인력 노출, 인력의 그 이탈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의 자신감이기도 하고 아주 그 뭐 돌출 발언이어서 뭐 상당히 우리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 회사니까 우리가 플랫폼 기업하고는 좀 틀린 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52시간, 60 몇 시간도 하는데 40시간 그거 해라 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 40시간 이 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뭐 하드웨어 담당한 테슬라 직원들 중에서는 나의 능력을 인정 못 받으면 난 떠나겠다. 그렇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서 큰 리스크죠. 예, 과연 예. 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연세대학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